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대진표가 나오면서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 우승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코 좀 저희가 과하게 국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을 좀 소개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벤피카와 인터밀란,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 예. 거의 뭐 결승전이라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고요. AC 밀란과 나폴리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이제 4강 대진표도 결정이 됐는데 나폴리는 밀란을 이길 경우 벤피카와 인터밀란을 만나니까 즉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맨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를 결승해야 만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밀란도 만만치 않은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강호지만 최근 전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 밀란의 레전드이자 사실 이 밀란 레전드를 넘어서 이탈리아 축구 최고 레전드인 프랑코 바레시가 이 대진표가 나오고 나서 김민재 선수를 또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리고 이 대진표를 통한 나폴리와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아주 밀도 있고 뜨끈뜨끈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세리에 A 우승은 거의 확실시되죠? 네, 유력해지고 있고요. 이미 한 18점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위랑 네, 뭐 빠르면 4월에도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도 리그가 좀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우승 경쟁을 여전히 해야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나폴리는 리그 우승을 확정하고 좀 결승까지 좀 무난한 대진과 함께 좀 상대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진표가 너무나 수월하다. 맨시티, 바이에른 둘이 붙어서 경험 있는 바이에른이 떨어질 수 있고 혹은 전력이 좋은 맨시티가 떨어질 수 있으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대 하나가 빠지는 거고 레알하고 첼시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첼시가 아무리 최근에 흔들린다고 해도 최근에 상승세고 또 최근에 우승한 경험이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설명하면 입이 아픕니다. 그렇죠. 챔스 최고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팀들은 서로 물고 물리고 물어뜯으면서 힘들게 올라오는데 나폴리는 밀란을 잡게 되면 인터밀란과 벤피카 만나는데 인터밀란 솔직히 꺾였죠. 벤피카 돌풍의 팀이긴 한데 나폴리랑 객관적인 전력은 조금 이제 우위를 밀린다고 하고 봐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이 538 저희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 데이터 이게 정밀 데이터 분석 이런 데이터 관련된 건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게 우승 확률 그 전망이 굉장히 그 잘 맞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승 확률은 맨시티, 바이에른이 1, 2위고 나폴리가 3위까지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네네. 4강 결승 진출 확률이 이게 좀 돋보입니다. 네, 나폴리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대진을 얻었기 때문에 4강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72%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 간다. 왜냐면 AC밀란이 우승 확률이 가장 낮은 팀이니까 전력이 8강 중에 대진표까지 봐서 가장 낮다는 건데 맨시티, 바이에른은 왜냐면 둘이 만나니까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제 확률이 높게 안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상대적으로 첼시가 더 붙기 때문에 예. 레알이 2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결승 진출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43%죠. 예, 맨시티 바이에른보다 높다. 이것도 왜냐면 맨시티랑 바이에른은 지금 서로 만나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죠.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폴리는 올라갈 경우 말씀드린 8개 팀 중에 전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4팀이 맨시티, 바이에른, 나폴리, 레알인데 그 밑에 팀을 또 만나니까 벤피카랑 인터밀란을 만나니까 4강을 넘어서 결승까지 갈 확률도 맞습니다. 높다. 나폴리가 결승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사될 경우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역사를 쓰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영국 현지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 나폴리가 높지 않았거든요. 예. 대진지 발표가 확실하게 뛰었어. 2배 이상 뛰면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결승전에서 우승하든 안 하든 이거는 뭐 단판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결승에 가는 것만으로도 김민재 선수가 역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인으로는 3번째 결승 진출이고 통산으로 보면 4번째 결승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박지성 선수가 2008, 2009 시즌, 2010, 2011 시즌 바르셀로나 상대로 모두 결승에 선발로 진출했지만 아쉽게 패배했고요. 오히려 좀 선발로 나서지 못했던 경기에서는 첼시전이었죠. 첼시전에서는 좀 우승을 차지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 커리어는 우승이 있지만 박지성 선수가 결승전을 뛴 것은 이제 두 번이다. 번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뭐 박지성 선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챔스 결승 진출 이룬 선수예요. 네, 좀 가운데 사진에 좀 나와 있는데 좀 은메달을 맞고 조금 좀 우울해하는 표정이긴 한데 2018-19 시즌 리버풀 상대로 결승에서 만났고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리버풀이 우승을 했고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나폴리 이끌고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한국인 선수로서는 3번째 결승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당시 맨유는 그 뒤 다른 팀으로 이적할 필요 없는 당대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특별히 이적설이 나오지
나오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 맨시티, 맨유, 뭐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과 연결이 될 정도로 확 그 자신의 위상이 높아졌었거든요. 김민재 선수 이미 뭐 그런 팀들과 맞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지만 만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정말로 오른다면 지금은 관심 수준인 뭐 다른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다른 명문 클럽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무엇보다 이게 김민재 선수가 얹혀가는 팀과 묻어가는 결승 진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이제 평점인데요. 후스코닷컴 평점이고요. 그러니까 파이널,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끝나고 그러니까 16강 진출한 선수들을 전체 기준을 좀 봤는데 센터백 평점 2위입니다. 예, 1위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워낙에 단단한 수비를 보이고 있어서 네덜란드 수비수인 마테이스 데리트가 7.46점이고 김민재 선수가 7.25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맨시티를 그때 리그 우승을 이끌면서 올해 선수로 선정됐던 2패 올해 선수로 선정됐던 후벤 디아스가 7.20점으로 바로 김민재 선수가 좀 아래에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점 탑3 중에 김민재 선수가 2위인데 후벤 디아스를 제치고 올라와 있다. 결국에는 강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 잉글랜드는 후벤 디아스, 독일은 버리우트, 이탈리아는 김민재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수비의 본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리에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이러면 거의 저는 월배 간다고 보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안 하고 준우승 그러니까 결승만 가더라도 월드베스트 센터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경쟁하는 선수들 아까 뭐 데리트라든가 아니면 후벤 디아스는 어쨌든 맞대결을 또 펼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승 가능성은 또 김민재가 가장 그죠? 높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비수고 또 평점도 가장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 결승만 진출하고 기존에 보였던 그런 좋은 수비력만 보여준다면 월드베스트 센터백도 꿈은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선정된 선수는 판다이크였는데 뭐 이때 뭐 네덜란드도 월드컵 8강 갔고 또 리버풀도 2개 컵 대회 우승을 했고 판다이크도 잘했지만 지금 리버풀은 팀 성적도 많이 꺾였고 맞습니다. 판다이크 개인 경력도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반면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판다이크랑도 많이 비교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쨌든 이런 뭔가 평점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올해만 보면 김민재가 판다이크를 넘었다는 평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는 팀 자체가 좋은 것이지 개인의 활약이 너무 맞습니다. 빛나서 물론 뭐 선방도 있긴 했지만 화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후벤 디아스는 솔직히 말하면 그 올해 선수 받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니까 후보군들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돋보인다. 즉 챔스 결승이 진짜 이루어질 경우 월드 베스트 센터백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나폴리가 AC 밀란과 경기를 치르게 됐을 때 AC 밀란을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이탈리아 수비의 전설인 바레시가 경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크게 좀 놀랐습니다. 일단은 AC 밀란과 나폴리 구단 간 위상은 밀란이 높은데 최근 전적을 보니까 나폴리가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11승 8무 6패로 나폴리가 서대전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에서도 좀 나폴리 만나는 걸 좀 껄끄러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AC 밀란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 그 말디니 이전에 가장 최고의 수비수로 불렸던 바레시도 김민재 극찬 릴레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 대진 시점이 끝나고 나서 구단을 대표한 이제 인사로 공식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 대항전에서 이탈리아 팀을 만난 적이 없다. 분명히 리그에서 알고 있는 팀을 상대하는 건 다르긴 한데 상대를 존중하겠지만 여기는 챔피언스리그니까 리그의 상황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팀과 대결이 워낙 많은 이탈리아 팀들 뭐 인터밀란, AC 밀란, 나폴리 갔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폴리의 경기력 선수들에 대해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이 나옵니다. 네, 일단 오시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폴리 스쿼드에 큰 존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나폴리의 대표 선수가 이제 오시멘과 김민재가 된 거죠.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김민재의 수비 방식이 나의 선수 시절을 떠올리게 하냐고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 김민재와 흐비차는 나폴리의 좋은 영입이었다. 특히 김민재 선수를 또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김민재는 수비할 때 명확한데 콘크리트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콘크리트 단어인데 단단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견고한 수비를 펼친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또 가장 핵심적인 멘트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나폴리에는 없던 것이다. 그만큼 나폴리를 바꾼 수비수가 김민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나폴리 선수가 오시멘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오시멘을 딱 물어보니까 왜냐면 수비수 출신이니까 물어보니까 오시멘 잘하는데 나는 오시멘보다는 나폴리는 팀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 하면서 오시멘 얘기는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들이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흐비차하고 김민재를 동시에 영입하는데 사실 흐비차 잘하긴 한데 이전에 뭐 메르텐스도 있었고 인시니어도 있었고 좋은 윙어가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런 활약을 하는 선수는 이전에도 있었다. 근데 김민재의 이런 안정감, 이런 단단한 수비야말로 이전에 나폴리 없던 것이니 김민재가 지금의 나폴리를 변화시킨 가장 핵심 선수다. 수비수 출신으로서 이걸 딱 짚은 겁니다. 근데 이 바레시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지만 또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한 분들은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말을 이렇게 강조하시나 싶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정말
축구 역사상 수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AC 밀란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고요. 1977년부터 1997년까지 AC 밀란에서만 뛴 레전드입니다. 이탈리아 역대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세리에 우승 6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3회 등 총 19개의 트로피를 밀란에서만 예. 수집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로도 81경기에 나섰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1982년 월드컵 우승 멤버입니다. 그리고 1989년 수비수로 발롱도르 2위까지 올라갔던 레전드입니다. 예, 사실 칸나바로가 발롱도르를 받기 전에 거의 수비수로서는 발롱도르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근거리까지 갔던 인물이 바로 바레시인데 이런 그 수비의 전설이 심지어 8강에서 적으로 만나게 될 팀의 김민재 선수를 칭찬했다, 강조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현재 김민재 선수가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바레시뿐 아니라 지금 이탈리아 수비를 대표하는 모든 전설들이 김민재 선수를 극찬하고 있어요. 바로 수비수로서 최초 발롱도르 수상자인 칸나바로가 김민재 선수를 극찬을 했어요. 네, 김민재는 발이 빠르고 신체 조건도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현역 시절에 나와 닮은 점도 있다. 아까 바레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칸나바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19년부터 김민재가 세계적인 센터백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다. 김민재는 마치 네덜란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월드 베스트 11이죠. 네덜란드의 판다이크처럼 좋은 플레이를 한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레시가 그 본인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이탈리아 현지에선 지금 김민재 선수가 바레시와 비교도 되고 있고 지금 칸나바로는 본인 스스로가 나랑 닮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판다이크 얘기도 칸나바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지금 김민재 선수는 역대적으로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바레시, 칸나바로, 판다이크랑 비교가 되는데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랑 함께 뛰었던 외질은 또 다른 세계적인 센터백 라모스와 비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팀 동료로 뛰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같이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평가를 했는데 몸싸움도 좋고 다 좋지만 수비 상황에서 항상 침착한 선수라는 게 특히 인상적이다. 세르히오 라모스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스페인의 레전드 중에 또 레전드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스페인 대표팀 은퇴를 했지만 스페인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예. 이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향한 극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바레시, 판다이크, 라모스, 칸나바로 이런 사람들은 월드컵 우승을 했거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엄청난 명수비수들인데 그 선수들의 장점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게 김민재 선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탈리아 레전드의 극찬이 정말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인물들이 이게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장난으로 그 거짓으로 만들어서 팬들이 올렸던 것 같은 수준이에요. 나폴리 레전드인 브루스 콜로티는 사실 저희가 철기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부분 때문에 얘기 드렸었는데 키엘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축구계의 계보가 있잖아요. 바레시, 말디니, 칸나바로 그리고 키엘리니잖아요. 그 키엘리니도 나폴리랑 인연이 없는데 김민재 선수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를 보면서 감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능력을 갖췄고 놀라운 선수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찬사인 것 같아요. 김민재를 데려온 크리스티아노 지운틀리 나폴리 단장에게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키엘리까지 인정했다. 그러면 선수 단계에서는 거의 뭐 선수 출신들의 평가로서는 끝판왕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명장 그리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동했고 성과를 냈던 명장들의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제 무리뉴 감독이 뭐 김민재 선수 좋아하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영입하고 싶었는데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토트넘은 돈을 쓰지 않았다. 뭐 안 돼, 뭐 결국 못 산댔다. 그러면서 지금 나폴리에서 뛰는 수준 낮은 선수 김민재의 이야기다.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수준 낮다고 했는데 이 선수 지금 하는 거 봐라. 내가 토트넘에 있을 때 사달라고 했더니 그 정도 가격 선수 아니야. 라고 하면서 500만 유로 정도밖에 안 쓰려고 했던 걸 봤을 때 니네가 평가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카펠로의 평가인 것 같아요. AC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그 명장인데 명장이죠. 이 분도 또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였던 쿨리발리를 비교하면서 김민재가 더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나폴리는 훌륭한 재능을 지닌 팀이다. 특히 유럽 빅리그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김민재를 영입했다. 김민재는 쿨리발리보다 더 뛰어난 수비수다라고 극찬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쿨리발리도 대단한 수비수지만 사실 판다이크, 바레시, 칸나바로 뭐 이런 라모스 같은 선수보다 조금 한 급 아래로 보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 쿨리발리를 넘어선 그 윗급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뭐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유럽 최고의 레전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쿨리발리 같은 경우는 나폴리에 있을 때 물론 잘하는 선수였지만 이 정도로 레전드들의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민재는 단 한 시즌 만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시즌도 안 끝났는데 대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기대감을 조금 더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나폴리 지금 현지 팬들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산다. 왜냐하면 빨리 사야지. 좀 싸니까요. 비행기가 싸니까 지금 빨리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이탈리아 현지 보도를 보니까 6월 10일에 있으니까 거의 뭐 몇 달입니까? 거의
지금 3개월 3개월 정도,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 구매하는 사람들이 몰리니 원래 이제 나폴리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항공권이 27만 원, 뭐 저가 항공이 있었는데 48만 원으로 거의 약간 2배 가까이 올라가서 지금 이게 5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거의 3배, 2.5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기대감이 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설레발은 필패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전반기 대결에서 나폴리가 밀란 원정에서 이기기도 했고 지금 리그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나폴리가 가고 있으니 나폴리가 이기겠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챔피언스리그 8강은 단판 승부, 물론 1, 2차전이지만 이 두 경기로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이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밀란이 챔스에서는 가장 강한 이탈리아 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이노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밀란은 전혀 다른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밀란은 이런 단기,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토너먼트에서 익숙한 팀이고 밀라노에서 이러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밀란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리그에서는 좀 어떻게 나폴리가 확실하게 압도를 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AC 밀란의 피올리 감독도 사실 토트넘을 꺾고 올라오면서 과정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 나폴리를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조금은 자신감을 좀 표현했어요. 네, 나폴리는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리그에서 물론 나폴리 얘기하는 거죠. 예. 나폴리는 우리보다 잘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챔피언스리그고 밀란은 밀란이다. 이렇게 예.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가 뭐냐? 챔스에서 우리 7번 우승한 팀이다. 물론 이 선수단, 이 팀, 지금 이 팀들이 그런 역사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역사를 이어받은 팀이기 때문에 팀적인 노하우와 자신감이 있다. 그것을 실제로 스팔레티 감독도 경계하는 또 그 대진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미 나폴리가 무슨 챔피언스 결승까지 간다라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AC 밀란과의 8강전 저는 이탈리아 팀을 만나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떠들던 소문을 들었고 오직 무능한 축구 선수들만이 좋은 대진이라고 말했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게 꿀대진이다. 뭐 저기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네 좀 잘못된 얘기 하는 거야. 맛보면 안 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챔스는 밀란의 본거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탈리아 세리에 역대 최다 우승팀은 유벤투스인데 막상 유벤투스가 챔스에서 우승을 그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밀란은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유벤투스보다 약했을지 몰라도 챔스 우승을 7번이나 한 최다 우승팀이다. 그러면서 이 우승 횟수가 레알에 이어 2위고 그리고 이 유산이 선수들에게 없느냐? 있다. 밀란 디렉터인 파울로 말디니가 이미 5번의 우승을 선수로서 경험했다는 그 노하우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승 후보 얘기할 때 파리나 맨시티 만나는 그 전망일 때 걔네들 우승 없으니까 나폴리 걔네들 만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시지 않았냐. 근데 그렇게 치면 밀란은 챔스 우승 후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밀란을 만났다는 걸 결코 반겨선 안 된다. 굉장히 이제 강조했고요. 또 재밌는 게 4강 대진까지도 얘기를 했죠. 네, 대진이 쉽다고 누가 그러냐. 예. 벤피카나 AC 밀란, 인터밀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할 것이며 그들 역시 이런 대진에서 자신들이 유력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 말만으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을 때 방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벤피카도 그렇고 인터밀란도 그렇고 밀란도 그렇고 우리 라인에 우리 대진표에 레알 마드리드 없네, 바이에른 뮌헨 없네, 맨시티 없네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쵸. 누가 올라갈지 모른다. 결코 우리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나폴리가 이제 4월 일정이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이 됐는데 한 팀이랑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솔직히 읽히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흔들릴 수 있고 또 강한 팀을 연달아 만나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4월 일정이 어떻게 보면 나폴리에게 가장 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A매치 휴식기 지나고요. 바로 AC 밀란과 맞대결,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2번의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술적으로 어떻게 숨길 건 또 숨기면서 결과까지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폴리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나름의 좋은 대진을 받았지만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리그 우승을 빨리 확정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밀란전이 어떻게 보면 또 고비일 수도 있고 전력을 또 숨기면서 2번의 챔피언스를 대비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또 패배한다면 또 분위기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챔피언스리그 강한 밀란을 상대로 분위기가 꺾인 채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뭐냐면 밀란은 이 나폴리 원정에서 리그 경기에선 지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어요. 왜냐? 이미 리그 우승 경쟁은 완전히 밀렸고 그쵸. 또 원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나폴리는 이 경기를 잘해서 이길 경우에 본인들의 실력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노출이 되고 그렇다고 아꼈다가 홈에서 못 이기거나 패배하면? 뭐 진다면은 또 자신감이 꺾이고 부담이 커지고 모든 면에서 나폴리가 좀 걱정이 되는 데다가 또 밀란과 두 차례 이제 경기 일정이 나왔거든요. 4월 13일 새벽 4시 그리고 4월 19일 새벽 4시에 경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밀란과 2차전 다음 리그 경기를 며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유벤투스 원정으로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선수들의 로테이션이나 빡빡한 그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나폴리가 이 밀란을
밀란을 확실하게 좀 넘을 수 있을까? 이게 그 결승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큰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진표 나온 다음에 경기들이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최종 이제 경기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불렸던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에른의 미넨 경기가 가장 먼저 열려요. 4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 하고요. 이제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가 4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리고 같은 날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의 경기가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밀란과 나폴리의 승자가 만나게 될 벤피카 인테르의 경기가 하루 먼저 열리니 이 경기도 좀 지켜보면서 그쵸, 좀 전력을 좀 파악할 수 파악할 있겠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전 경기는 이제 엇갈려서 열리니까 나폴리 밀란과 첼시 레알의 경기가 먼저 4월 19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열리고 4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인테르 벤피카 바이에른 대 맨시티의 경기가 열리는데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게 좋은 게 먼저 이제 밀란 상대로 만약에 4강 진출을 확정해 놓으면 그리고 나서 인테르와 벤피카의 경기를 지켜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전력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제 대진표와 일정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꿀대진이다,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니까 AC 밀란과의 경기 결코 좀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DNA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 토트넘도 AC 밀란 나쁘지 않네. 그렇죠. 했지만 무기력하게 졌어요. 또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 AC 밀란의 좋은 공격수들이 많습니다. 레앙이라든가 지루 이런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민재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 과연 김민재 선수 이 바레시가 걱정한 것처럼 밀란을 괴롭게 만들, 어렵게 만들, 차이를 만들 활약을 펼치면서 본인의 힘으로 한국인 선수 통산 3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